지금에서는 이제 무효등기 유용뿐만 아니고요. 진정명의회복 우리가 잠깐 한번 얘기했었어요. 진정명의회복이요. 그러니까 진정명의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등기 특히 중요하거든요.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지금부터요. 이 시간에는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면 210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210번 10번하고요. 211번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 쭉 보면 알겠지만 추정 예량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는 것이 하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죠. 여기요. 1번, 2번, 3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혹시 중간생략 등기 아까 있었죠?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위조된 등기 서류 했죠. 아까 위조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 말만 나오면 무조건 유효예요. 자,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뭐죠? 아까 우리 은닉행위다 했는데 기억나요? 은닉행위고 매매는 뭐다? 매매는요 가장행위죠.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그 다음에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로서 유효라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1, 2, 3번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실체관계. 그래서 우리가 실체관계에서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 문제가 단일의 문제로 나오기는 힘든데요. 무슨 문제로 나올 수 있느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를 먼저 저당권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갑이 돈을 갚지 못할까 봐서요.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죠. 저당권 등기 이렇게요. 이렇게 잡았죠?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을이요. 채권자로서요. 그런데요, 갑이 이 돈을 1억을 갚죠. 그럼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이러면 종된 권리예요. 그러면 돈을 갚으면요. 주된 권리가 무효가 되잖아요. 돈을 갚으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은행에다 돈 빌리고요. 은행 가서 돈을 갚죠. 돈을 갚고 영수증 받죠. 그러면 그 즉시로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에는 뭐라고 했죠? 등기부에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부에는 등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는 뭐가 등기다?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야죠. 을은 현재 저당권자다 아니다? 아니죠. 돈 갚았으면 저당권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등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무효? 자, 그럼요, 등기가 무효죠? 등기가 무효면 먼저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요. 이 등기를 병이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 아직 등기 종류 얘기 안 해요. 부기 등기로 해서 등기를 받았어. 병이 등기를 받았어.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아까 우리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소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을 공신력이라고 그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무효인 등기를 이 사람이 돈을 갚았어요. 1억 갚았어요. 갚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됐는데 또 돈을 빌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또 빌리고 싶어. 한 달 있다가. 그럼 한 달 있다가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하고 또 서류 꾸미고 또 법무사한테 가서 또 서류 주고 또 그러면 또 비용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등기 있는 거잖아요. 이 등기를 그냥 쓰자 이거죠. 그냥 무효인데 그냥 이걸 쓰고 그냥 내가 다시 나한테 돈 1억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죠? 차용증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그래요. 우리 원래 무효등기의 유용이죠. 그러면 잘 봐봐. 원래 여러분요, 한번 무효의 3대 원칙 기억나세요? 무효는 첫 번째,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두 번째,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고, 세 번째,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영원히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무효면 이것은 영원히 무효가 되고 이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저당권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무효등기 유형이, 무효등기 유형은 여기서 이런 거죠. 여러분 등기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누구죠? 갑이죠? 아, 너는 을이죠? 을구죠, 을구. 을구, 을이죠?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의일 이렇게,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렇게 병한테 넘겼잖아요. 병한테 넘겨, 아직 안 넘어갔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을이 됐죠? 을이 이렇게 있으면 을이요. 피담보 채권이 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2월 1일 날 돈을 1억을 빌려다가 3월 1일 날 변제를 했죠, 돈을 갚죠. 변제하면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뭐가 된다?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요, 저당권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 소멸했는데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등기는 동시에 무효가 돼.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나중에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죠. 말소 대상이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말소 등기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돈을 전부 갚았을 때. 전부 갚으면 무슨 등기 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부만 갚으면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요 또 전번 시간에 것은요 깔끔하게 또 다 잊어버리고요. 항상 여러분 자세가 됐어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또 담으신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전번 시간 것은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이번 시간은 이제 새 술은요 또 새 부대에 또요 새롭게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좋아요. 아주 뭐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다시 4월 1일 또 돈을 빌리고 싶어. 돈 1억. 그러니까 원래 1억으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1억을 또 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말소하죠. 말소하는데 한 4만 원 들어요. 3, 4만 원 들어요. 말소하는데 한 5만 원 들을 수 있어요. 그 5만 원 들죠. 또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류 비용 또 들어요. 그럼 또 법무사한테 또 돈 한 2, 30만 원 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또 이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그대로 쓰자는 거죠. 3월 1일 날 이미 무효가 됐는데 이 등기를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용.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4월 1일부터 유효가 돼. 우리가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런 무효행위 추인은 민법 총칙에서 소급표가 없다. 언제부터 유효이다? 언제부터 무효등기 유효이면 언제부터 유효해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그래서요 4월 1일부터 유효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요 2번에 병이요, 여기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이요. 언제요? 3월 15일 날이요.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이 등기를 1번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언제 여기서요 사용자가 했는데 소은이로 보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요. 나는 지금 몇 번으로 돼 있죠? 서류상으로는 2번으로 돼 있는데 이 등기를 이미 3월 1일 날 끝났는데 4월 1일 날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합시다 그래버리면 서류상으로 보면 내가 2번이고 나는 원래 몇 번이 돼야 되죠? 나는 병은 1번이 돼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2번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전세권자를 뭐라 한다? 여기서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병이요. 이 이해관계인이 여기서 무효등기 유용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등기 유용을 못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무효등기 유용은 누가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효등기 유용은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요, 여기요 이 건물이요 구건물이라고 그래요. 구건물이요.
여기요 100-1번지예요. 100-1번지에다 이 구건물을 철거하고요. 똑같이요 100-1번지예요. 100-1번지에다가 건물을요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구건물일 때 뭐가 있겠죠? 등기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등기부를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부로 쓸 수 있냐, 그대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란 게 뭐예요? 사실의 등기 뭐예요? 표제부 등기는요 그것은 유용이 안 돼요. 여러분요, 아니 사실이란 게 뭐예요? 사실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는 없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종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구건물이 신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자, 무효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후에 적법한 매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뭐라는 거? 유용. 이걸 뭐란다? 이것을 무효죠.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해. 이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써요.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하나, 여기요. 봐봐, 이제 이게 5번이죠? 이 두 개가 무효 등기 유형이에요. 근데 5번은 뭐예요? 5번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뭐란다? 표제부, 다른 말로 사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등기의 유용은 되는데요? 사실의 등기의 유용은 되는데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되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등기는 되는데요? 사실의 뭐죠? 권리의 등기의 유용은 된다. 권리의 등기. 그래서 등기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만 유용을 해. 누가 없을 때? 이해 당사자가 없을 때. 갑구, 을구. 그런데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220번인가요? 210번 봐봐요. 1번 등기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등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갑에서 을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요.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등기 선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등기 선후.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권리의 수위는 등기의 전후에. 아까 우리 말했죠? 그 등기를 이거 뭐죠? 갑구, 을구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갑구하고 을구는 어떻게 한다? 수은이 번호라고 그랬죠? 수은이 번호. 그래서 수은이 번호대로 한다 이 말이죠. 갑과 을구는 수은이 번호 이렇게.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등기, 만약에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단 말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이러면 등기는 뭐가 등기라고 그랬죠?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가 뭐라고 하죠? 실체 관계죠? 실체 관계. 현재 권리 상태에 뭐란다? 부합하도록. 그래서 공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등기는. 이걸 우리는 뭐란다? 등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등기가 있다는 것은 등기죠? 등기가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죠? 누가 소유자다? 등기가 된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 다른 말로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갑에게 있다고.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추정된다 이 말이죠. 실체적 권리관계가 뭐라고 했죠? 몇 번 얘기했어?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알죠?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 이렇게.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자,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소유자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이 특별조치법은요, 여기 지금 4번 하고 있죠. 4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5번하고는요, 여러분 일단 놔두세요. 4번하고 5번은. 그래서 여러분요, 4번하고 5번을 언제 하느냐? 나중에 와서 할 거니까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요, 211번 보셔요. 그러면 211번을 보시면, 자, 1번부터 3번까지 보죠. 1번 놔두고요. 2번 봐봐. 2번하고 3번만 봐요. 2번하고 3번. 지금요, 1번 놔두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하고 놔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 등기의 추정력에서. 자, 그러면 2번, 3번 우리가 지금 봤었죠. 실질관계 소멸로, 실질관계 뭐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서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허용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자, 다음에 3번 또 나왔죠?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기부에 등기했다. 돼, 안 돼? 안 되죠. 의미는 무슨 말이죠? 건물을 멸실시키고 난 다음에 신축을 했어. 그러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변경 등기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럼 이 3번은 뭐라 한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실의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제부 등기의 유용, 사실의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럼 나머지는요,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할 때 설명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봐. 우리가 이제 아직 등기를 다 지금 아직도 설명을 못 했어. 중요한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4가지,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테마별로 중요하니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지금부터 나머지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건물이 누구 거죠? 건물이 신축하면 누구 거예요? 신축하면 누구 건지 뭐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뭘 봐요? 등기부를 보고요. 그러면 등기부를 믿고 사죠. 믿고 매수하죠. 믿고 매수, 이것을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등기부를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의 경우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고, 동산의 경우만 인정한다. 여기까지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의 원칙은 또 뭐를 봤죠? 공시는 의사주의냐, 그 다음에 또 뭐냐? 형식주의냐, 이렇게 봤죠. 의사주의는 프랑스죠. 프랑스고, 형식주의는 우리나라죠. 그래서 형식주의는 뭐란다? 성림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사주의를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를 뭐라고 그래?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보냐면,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뭔가?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갑이 있으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되면 을은 취득하고 갑은 소멸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죠?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물권 변동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합의 플러스 등기. 그럼 물권적 합의가 뭐죠? 아까 우리 물권적 합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죠? 뭐라고 했냐면, 갑하고 을이 예약을 하고 번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주죠. 그것을 채권행위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죠. 그러면 일부를 이행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뭘 받는다? 등기 서류를 받죠. 등기 서류를 내가 잔금을 주면 등기 서류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집 너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너 가져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받았다가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내가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것, 그 말은 뭐다? 이건 이제 너 거야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물권,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 말이죠.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합의가 있으면, 물권의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물권의 합의는 계약이죠. 이것을 물권 뭐라고 한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잖아요. 물권 계약이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계약하고 단독하고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의사표시라고도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권적 합의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법 총칙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등기 서류 교부하는 거죠. 언제 등기 서류 교부하죠? 언제? 잔금을 받으면서. 이제 너 거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물권. 그래서 소유권 너 거야. 그걸 물권행위. 이걸 물권적 합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지나가 밑에 가면 뭐라 써있냐, 물권행위가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써놨어. 그건 말이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는 물권 계약이고, 물권 계약은 법률이니까 물권적 의사 표시고,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해. 이 물권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까 아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 등기. 그러면 등기를 왜 하냐?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을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성립 요건이 있으면 또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죠. 그래서 등기를 뭐라 한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서류를 줬다고 해서, 잔금을 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라냐면, 또 한 사람은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 요건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다 써. 등기를 왜 하냐? 성립 요건이.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죠. 형식주의는 뭐라고 한다고?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말을 더 많이 쓰냐?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을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알겠죠?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지금부터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가 이러면 소유자가 되죠.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되려면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합의가 있으면 등기 서류를 교부해요.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등기를 왜 하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 물권은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나라는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봐. 이 건물이 갑의 거예요. 그런데 갑의 것인데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등기부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 1번 갑했어요. 2번 을로 돼 있어. 을로. 근데 을의 등기가요 위조가 돼서 갔어. 위조가 돼서 갔어. 위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다? 그럼 위조가 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는데요? 을 앞으로 돼 있는데요. 왜요? 왜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이게 중요해. 왜 현재 소유자가 갑이냐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위조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왜 현재 소유자가 갑이냐? 이게 중요해. 갑이 항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가 물권 변동, 소유권이 변동하죠.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전속 요건이냐 이 말이죠. 이 말은요 수도 없이 앞으로 나와요. 등기에서 위조했단 말이 꼭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소유권이 존속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갑은요 자기 건데 을한테 팔지도 않았어.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등기 서류 위조했는데 을한테 소유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은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왜 소유자가 아니죠?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전속하고 있잖아요. 을 앞으로.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력 전속 요건은. 그런데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거나 잘못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무슨 말이냐?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때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았으니까 을이 등기를 위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갑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인 갑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앞으로 이러면 수도 없이 나와. 무조건 들이대면 안 돼. 그냥 등기가 불법으로 나올 수 있다. 불법.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있어요. 또 여기요. 등기가요. 여기서 이렇게요. 1번 갑이요. 2번 을한테 팔았는데 을 등기가 불법으로 진짜 을 앞으로 팔았는데 을이 불법 말소가 된 거야. 불법 말소가.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이냐 발생 요건을 볼 것인가 효력 전속 요건으로 볼 것인가 따라 달라져. 전속 요건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디가 돼 있어? 불법 말소돼 있는데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을 보면 누가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누군가가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 할지라도 을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뭐라고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죠. 여기에서 그럼 위조했죠? 위조했으면 그럼 어때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우리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등기라는 게 뭐죠?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야죠. 현재 권리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 앞으로. 그런데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 을 앞으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누구 앞으로 끌어와야 돼요? 갑 앞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끌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요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럼 말소 등기라면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라면 1번 갑에서 2번 을인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죠? 을의 등기가 뭐가 됐어? 위조가 됐으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지. 그럼 누가 앞으로 온다? 갑 앞으로. 됐나요? 두 번째는요 무슨 등기 한다? 여러분 했었죠? 혹시 이게 기억나요? 진정명의 회복 기억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무엇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그냥 여기는 무슨 등기 했죠? 말소 등기 했잖아요. 여기는 무슨 등기 한다? 1번 갑에서 2번 을이죠. 을인데 3번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이전 등기 한다니까. 무슨 알겠죠?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그래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좀 어렵죠 말이. 그러면 진정명의가 뭐죠? 등기죠 등기. 등기 명의를 회복한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원래는 이 등기가 내 앞으로 있어야 됐는데 내 앞으로 있다, 다른 사람 앞으로 있다, 다른 사람 앞으로 있다. 그걸 내가 끌어오겠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뭐라 한다고? 진정명의회복. 다시 암기해. 그냥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물권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뭘 보고 있냐? 등기 일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볼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설명하면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문이 문제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까,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진정명의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진정명의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저 뒤에 보면요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먼저 진정명의회복은 121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거기 244번 되어 있나요? 244번 있어요? 자, 그걸 잠깐 봐. 을은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간명의 등기를,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병하고 정한테 순차로 전매되어 현재 정한테 있다. 이런 봐봐. 갑이 지금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한테 위조해가지고 여기요 3번 병한테 돼 있고요 4번 정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한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이 2번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위조됐으니까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그럼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잘 봐야 돼.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그럼 무조건 그 다음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신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지금요 오늘 강의 듣는 거, 이 등기만 잘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알겠죠? 토요일날 배우는 공시법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 이놈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얘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을 무효고 병 무효고 정도 무효고 다 무효인 거예요. 다 무효니까 어떻게, 다 무효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뭘 한다? 말소. 말소는요 정권 말소하고 병권 말소하고 을권 말소 이렇게 말소를 해. 말소하면 세 개를 다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버리면 되죠. 이전 등기는 맨 마지막 놈한테 5번 이놈한테 야, 너 나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봐봐, 이걸 안 하면 이 사람도 말소하고 이 사람도 말소하고 이 사람도 말소를 다 해야지 갑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잖아, 등기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3번 해야 되니까 소송을.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무효한테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줘, 이전 등기해줘. 그럼 바로 그냥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말소 등기하는 것이나 이전 등기하는 것이나 누구한테 등기를 가져오기 위한 거죠? 진정한 권리자한테. 그러니까 만약에요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나 둘 다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고? 소송을 했는데 갑이 패소했어. 패소했다는 것은 말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말소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면 저 소유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을 거라는 거잖아요. 을건. 그렇잖아요. 말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을 것이니까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겠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명의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으면은 말소도 하고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는데, 말소 청구를 못하면 뭐도 못한다? 이전 등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누구 한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소유자인데요, 누군가가 내 등기를요 위조해서 등기를 이전받아 갔어요. 이전. 그래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상실하지 않아요? 등기는 뭐가 아니고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용어를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은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다, 효력 전속이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가 할지라도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떠한 용어를 써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 그런데 공정에서 강의하는 민법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다 적당히 등기를 설명하거나 아예 안 해버려. 왜? 등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강의 안 하는 학원도 많아. 두 문제 나온다고 포기하라고 그래. 물론 두 문제 나오니까 포기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물권법을 이해를 못해.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등기법이에요. 물권법은 등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지만 이 등기에 관한 것이 물권법 전반에 펼쳐져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못한다? 공시법을 이해를 못해. 공시법에서 등기 설명할 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권법에서 14문제, 등기법에서 12문제죠 결국 26문제를 못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설명한 이 3시간 동안의 강의가 기초 강의예요. 이 기초면서도 그거까지 다 한 거예요. 이 3시간의 강의가 이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이제 뭐가 있냐? 186, 187조, 등기 추정력, 중간생약 등기, 가등기, 등기청권 이 5개의 테마가 남았는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거기 가서 들어가서 보면 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이해를 못하면 물권법 14문제, 등기법 12문제를 못 맞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게 또한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는 여러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정리를 잠깐 한번 해. 자, 뭐를 정리하냐?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신축하면 여기서 뭘 만들어? 뭘 만들어? 대장을 만들어. 대장은 뭐가 주다? 주된 것이 뭐다? 사실이다. 사실이 주고 권리는 부차적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서 어디다 보낸다? 등기소에다 보내죠. 그래서 등기소면 등기소는 뭐가 주다? 권리. 그래서 권리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여러분요 분명히 얘기했죠. 대장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1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뭘 본다? 사실을 가지고 여기 표제부를 만드는 거야. 표제부. 표제부를 만들어. 그 다음에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권리는요 갑구하고 뭐에 관한 것이다? 을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구, 을구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 되는 것이고, 이 표제부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유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용이라는 게 뭐다?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건 안 돼. 그런데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전에는 누가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만 유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만약에 내 앞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 1번이고 2번이죠 2번 등기가 무효이죠. 위조가 돼서 무효. 3번 아무리 병이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랬죠? 왜 취득을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라니까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해야 돼. 알겠죠? 왜냐? 앞에 사람이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못해. 왜 못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등기가요 1번 갑이고요 2번 을인데요, 이 을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 불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불법 말소가 되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을이다 이 말이죠. 을이다. 왜 소유자가 을이다? 왜 소유자가 을이다? 그렇죠.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 처음에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한 거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등기가 이전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효력 전송 요건이다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 발생.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여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효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해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가 있죠? 1번 갑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등기가 됐다. 위조해서.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왜 갑이다? 왜 갑이다? 등기를 을 앞으로 됐는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스스로 원해서 을 앞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뭐 하든지 말소할 수 있든지, 또는 뭐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말소 등기하면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2번 을인데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갑으로 회복이 되고, 이전 등기라면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2번 을인데 3번 을에서 갑으로 하니까 갑에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현재 소유자한테. 그것을 말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진정 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진정 명의란다. 만약에 말소 등기를 했다가 패소하죠. 패소. 그러면 말소를 못하죠.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지. 하나가 1부동산 1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여러 개 있다. 등기가 여러 개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중복 등기다. 다른 말로 이중 보존 등기다. 만약 이중 보존 등기일 때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냐, 등기 명의인이 상이하냐, 서로가 다르냐 이 말이죠. 동일하면 누가 우선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고, 절차법이니까. 만약에 등기 명의자가 다르다 그러면 상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선 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를 봐야지. 선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선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은요, 무슨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가 유효고, 선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은요, 후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이것을 중복 등기,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뭐라고 했죠? 등기는 뭐다? 등기는 뭐가 등기다? 현재 뭐 권리 상태를 공시 나타내는 거죠.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실체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는 현재 실체 관계에 부합해야 되죠. 현재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뭐다?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이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은 뭘 한다? 부합한다.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부합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면 이 등기를 뭐를 한다?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무조건 누구한테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요 갑하고 을하고 을하고 병하고죠. 그런데 바로 그냥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바로 했어. 그래도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다? 병이다.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우리가요 원래는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를 하고 싶은데 매매로 했단 말이죠. 매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가요 갑이 을한테 파는데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은 아무튼 을한테 공짜로 주기로 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을한테 줄 거니까 매매를 주든 증여를 주든 을 앞으로 등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용어를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어디에다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랬냐, 물권 변동이라고 한 것이 있죠. 물권 변동. 이런 물권 변동은 어떻게 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이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물권 계약.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물권적 의사표시. 알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 너무 말이 너무 말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 이것을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거. 잔금 받으면서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내주는 거.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집은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너 가져. 그걸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이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또는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뭐냐? 공시에서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등기가 없이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제3자한테 등기하면 제3자한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3자한테 등기하면 제3자가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그것을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암기하라고 했죠? 186조하고 187조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186조는 뭐다? 등기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용어들이에요. 186조는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187조는 뭐?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등기를 한다, 186조 법률행위. 등기를 하지 않는다, 187조 법률의 규정.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지 않은 것이 딱 두 개가 있어.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요 오늘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이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아까 등기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1번으로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 보존.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다음 말로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의 등기는 뭐가 있다? 아까 뭐가 있었죠? 이전 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고, 또 말소 등기가 있고, 또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 또 멸실 등기가 있고, 멸실 회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멸실 회복이란 말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멸실 회복은 건물이 멸실된 것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이건 뭐죠? 등기부가 화재라든가 뭐로
또 홍수로 해서 옛날에 종이등기부, 종이등기부가 망가졌을 때 다시 만든 것을 멸실회복이죠. 요즘은 무슨 등기한다? 전산등기부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한다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것은 없다. 멸실등기는 뭐죠? 멸실은 뭐가 멸실이죠? 뭐가요? 멸실은 부동산 전부가 멸실되겠습니다. 멸실.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요, 등기 내용 전부라고 해야 돼. 전부가, 즉 돈을 1억인데 1억을 전부 갚았을 때 말소등기라고 그래. 그런데 말소회복은 뭐죠? 말소회복은 자발적으로 말소하죠. 자발적 말소는 회복을 못해. 부적법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때 말소회복을 해. 말소회복은 누구한테 말소회복한다? 말소회복은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해.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회복을 청구해. 말소 당시 소유,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발적으로 말소하면 말소회복 안 돼.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때 말소회복을 해.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전 듣기 나오고, 변경은 뭐죠? 변경은 원시적이고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으로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등기 내용이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갚았어. 그럼 말소예요. 1억을 빌렸는데 6천만 원을 갚았어. 무슨 등기예요? 변경등기예요. 3층 건물 전부가 멸실됐어요. 무슨 등기예요? 멸실등기. 전부니까요. 3층 건물에서 3층만 멸실이 됐어요. 무슨 등기예요? 변경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여기서 후발적으로 경정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된 거죠. 그걸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뭐가 있냐? 이거 말고도 여러분요, 우리가요, 주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인데요, 보통 부기등기로만 하는 거 있어. 환매, 나중에 배워요. 환매 특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이전이라든가, 제한물권을 이전한다, 이런 경우는 부기등기로 해. 보통 여기 주등기는요, 우리는 표제부죠.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든가요. 왜? 사실이 뭐 다른 데하고 뭐 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갑구요. 보통 갑구는 다 주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립번호를 붙이는 거. 독립번호를 붙여. 그래서 여기서 1번요, 1번 이렇게 가, 2번 이렇게 을, 3번 이렇게 병,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것을 주등기, 이렇게 독립번호를 붙인 독립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기등기는 뭐냐? 부기등기 봐봐. 부기등기는요, 여기 1번 이렇게 울고요. 1번요, A가요 저당권을 잡고요, 돈을 1억을 빌렸어. A가요.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이 빌린 돈 1억, 빌려준 돈 1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2번요, B가요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전세가. 자, C가 여기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A가요, 이 1번 거를 1번을 팔고 싶어. 자기가 빌려준 돈은 1억인데 1억은 내년 12월 달에 받기로 했단 말이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저당권을 팔고 싶어. 알겠죠? 근데 만약에 팔았다고 해봐. 이걸 팔았더니 이걸요, 여기요 4번이요, D가 4번이라고 해봐. 그럼 D가 사겠어, 안 사겠어? D가 4번 거를 왜 사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울구를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울구 저당권을 넘길 때는 1번의 저당권을 그대로 넘겨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1번으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1번, 이걸 주등기라고 했죠. 1번 이렇게 1, 2, 3 이렇게 쓰니까 독립번호로 쓰는 걸 주등기라고 한단 말이죠. 이 주등기를 내가 그대로 넘겨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1, 1 이렇게 T 1, 이렇게 써. 이렇게 쓰냐? 1, 1 이렇게. 이걸 다시를 뭐냐냐? 1, 1 이렇게 읽어. 이걸 뭐란다? 의의 1, 이것을 뭐란다? 의의 1을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고, 1은 뭐냐? 1은 여기 1하고 똑같아. 1하고. 이걸 뭐란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건 3번 뒤에 있지만 몇 번하고 똑같다? 1번하고 똑같아. 그걸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딱 등기 봤을 때 1, 1 이렇게 돼 있죠? 1, 1 이렇게 돼 있죠? 얘는 1번인 거예요. 비록 몇 번에 있어도? 4번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다?
주 등기의 순위를 따르는 것을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1번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여기 부기 등기도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1번을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요. 이러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 문제지에 오면 여기 지금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죠.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이게 몇 번이나 붙여놨느냐, 페이지요 107페이지나 붙여놨네요. 아니 107페이지다 포스트잇 붙여놨죠. 이게 지금 107페이지란 말이죠. 포스트잇 붙였죠. 이 포스트잇 몇 번이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08페이지예요? 107페이지에 포스트잇 붙였어요. 이거 몇 페이지냐고? 107페이지죠? 이걸 바로 덧댔다, 부기했다 그래요. 부기했다. 알겠죠? 107페이지에 있는 거, 그걸 부기다, 덧댔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의의 일이라고 돼 있지만 포스트잇이다, 포스트잇. 1번에 대해서 덧대놨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어디가 있어야 돼? 1번 페이지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딱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1, 의, 1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3, 의, 1 그러면 몇 번이 주등기다? 3번이. 부기등기는 3, 의, 1. 그러니까 3번이 부기등기는 3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영어니까 하나만, 가등기하고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 그래서 계약금으로 2월 1일 날 여기 10억짜리 건물인데요, 10억 1억을 주고요, 여기가 4월 1일 날 3억을 줬어. 그 다음에 7월 1일 날요 6억을 주기로 했어. 잔금을요, 중도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줬다면 4억을 줬어요, 을이 갑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죠? 등기가 되기 전에 중간에 또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갑이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을이 불안한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 먼저 우리가 등기하면은 여기가 이게 주등기라고 그랬죠.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그럼 여기 자기는요, 을은요 2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자기는 등기하려면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자기가 지금 4억이나 줬는데 남의 이름이요 또 다른 놈한테 팔아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한다? 침발을 놔야 되겠죠. 침 바르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여기요 침 바르는 것을 뭐라 하냐면 가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나머지 이렇게 번호를 한 거 종국등기, 번등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가등기는 거짓가짜, 가등기란 말이죠. 이 등기는 번등기 또는 나중에 종국적으로 하는 등기, 이 등기라고 해서 거짓가짜라는 것은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예비적으로 또는요 찜했다, 찜해놨다. 우리 침 발라 넣죠. 그것을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7월 1일 날 잔금 주고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놈이 팔아먹으면 큰일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걸 무슨 번호라고 했지? 이것은 무슨 번호? 순위죠. 그래서 순위를 빨리 2번에 순위를 찜해놓는 거예요, 찜.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배를 갈라. 진짜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을한테요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 2월 1일 가등기를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번을 찜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진짜 등기 안 됐으니까요, 갑이 이것을요 3번 병한테 팔 수 있거든요. 팔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몇 번을 찜해놨어? 2번. 얘는 몇 번이요? 3번. 누가 더 빨라? 2번.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에 3억 주고요, 4억 주고 4억 주고 찜을 해놨어. 2번으로. 그런데 이놈이 마음이 변해서 병한테 팔아? 그러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한다? 진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월 1일 팔아먹었어? 그러면 일단 이놈이 등기했으니까 3번 등기, 종국 등기 했잖아요. 일단 이놈이 일단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를 일단 냈다가 내가 여기요 을이요 진짜 등기에 이제 번등기를요 10월 1일 번등기를 해. 7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번등기를 해. 7월 1일 날. 그러면요 내가 이때부터 소유자가 돼. 소유자요. 우리는요 여러분 한 번 했었는데 일권주의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자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면 순위의 원칙, 우선적 효력. 먼저 된 사람이 짱이에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먼저, 순위가 더 빨라요? 2번이 빠르잖아요. 늦게, 비록 이 등기를 늦게 했어도 2번을 찜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번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3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야. 직권 말소.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2번이 비록 7월 1일 날 등기하고 이 사람 4월 1일 날 등기했잖아요. 관계없어.
그래도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빠르냐 순위를 따질 때는 번등기 할 때를 따진 것이 아니라 가등기.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순위를 따져. 가등기. 이 사람은 2월 1일이고 이 사람은 언제예요? 4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1일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부동산의 가등기는 수도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자꾸 불안하다고 그래. 저 사람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옆집에서 샀는데 팔아먹어가지고 큰일 났던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뭐를 하라고 해야 돼요? 가등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등기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먹어도 나중에 갑한테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잔금 주고 등기소를 받죠? 번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요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늦게 등기했어도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순서는 언제 가지고 따지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그래서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위는 가등기를 가지고 따진다. 소유권, 소유자는 언제 본다? 번등기 시부터다. 다시 가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위는 언제를 따진다? 가등기 시. 물권 변동, 소유자는 언제를 가지고 따진다? 번등기 시. 그러니까 을은 7월 1일부터 소유자인데 순서는 언제부터 순서다? 2월 1일부터 순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4월 1일이니까 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을의 신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바로 말소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배웠죠. 뭐를 배웠냐면 뭐를 배웠죠? 첫 번째 번등기하고 가등기하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배웠죠. 부기등기는 주로 을구에서 많이 해요. 을구에서 전세권을 넘기거나 저당권을 넘기거나 지상권을 넘길 때 그 순위 그대로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의의 일이라고 했죠. 3의 1, 1의 1, 5의 1 이렇게. 알겠죠? 5를 뭐라 한다? 주등기. 의의 1을 뭐라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는요 찜한다. 미리 한다. 미리. 나중에 등기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찜해 놓는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다.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부터 번등기다? 아니요, 소유자는 언제부터다? 번등기 시부터다. 순서는 언제부터다? 가등기 시부터다. 그러니까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다음에 된 등기들 있죠? 가등기 다음에 된 등기는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말소를 다 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무슨 등기하면 돼요? 가등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가등기, 번등기,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말소는 부적법 파괴 말소가 됐을 때만 말소회복,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무효등기의 유형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등기가 부적법 파괴 말소가 됐으면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또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이 됐다? 그러면 무단으로 이전됐다 그러면 말소 등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하죠? 이때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이다, 효력 천성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는 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것을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부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라니까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